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이제 대리부터 한번 볼 거예요. 대리 문제 한 10문제 정도를 볼 건데요. 갑은 그 소유 X 건물을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잘 봐봐요. 갑은 대리권을 수여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여러분 뭐냐면요. 대리는 요즘 최근에 최소 3문제, 4년 사이에요. 계속해서 4문제씩이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법 총칙에서 모두 10문제인데요. 대리에서 4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40%니까. 그래서 여기요, 대리권을 수여했다. 이것은 무슨 대리한다? 임의 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번, 을이 사망하죠. 우리는 사망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대리권이 소멸해요. 여러분, 대리권은 뭐죠? 위임관계란 말이죠. 위임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인의 상속인이 상속할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리권 소멸 원인을 뭐라고 되어 있죠? 이제 대리권 소멸이라는 게 항상 대리는 이렇게 갑이 있고 상대방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죠. 그러면요, 을이 병에게 뭘 한다?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은 대리권 주면 이 사람이 대리인이 되거든요. 대리인이 계약은 법률행위죠.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다. 대리인이 대리죠. 법률행위를 한다. 행위죠. 그걸 대리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대방 하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대리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대리 효과. 여기서 이제 대리 효과죠. 대리 효과. 더 안 보이네. 대리 효과가요, 뭐냐면 대리 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를 얘기해요. 대리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은 계약을 하는데 자기는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가는 것이다? 본인한테 가는 거예요. 이것을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란다?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고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한이다, 지위다, 자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권한이라. 권한은 뭐다? 자기를 위해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 법률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자를 권한이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대리권 관계, 대리행위 관계, 대리 효과 관계,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시면 만약에 대리인이 사망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본인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으면 대리인이잖아요. 이 대리는 본인의 뱃속 안에 들어있잖아요. 본인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대리권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뭘 하거나 사망하면 대리권이 없어지죠. 대리인이 뭘 한다? 사망한다. 대리인이 파산송을 받는다.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이 된다. 피성년 후견이.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사망한다 해서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리라고 하는 것은 위임관계죠. 이렇게 특히 법정 대리하고 임의 대리의 경우는 위임장을 보통 주거든요. 그러면 위임장을 준다는 것은 위임계약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위임계약은 자기 복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칙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복무를 해야 돼.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다시 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복대리는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무슨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요, 을이 사망하죠. 대리인이 사망하면은 어떻게 된다? 을의 상속인에게 틀렸죠.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그렇다잖아요. 그렇잖아요.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2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 건물의 매매 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리 봐봐요. 매매 계약 매도하기 위해서 그랬죠. 매매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죠. 매매 계약 체결의 대리권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말 수 있다. 수령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체결의 대리권에서는 잔금 지급기를 연기할 수 있어 없어? 잔금 지급기를 연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연기할 수 없어요. 잔금 지급기를 연기하려면 매매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이행에 관한 포괄수권, 이행에 관한 포괄수권이 있어야 돼. 이행에 관한 포괄수권, 이행에 관한 포괄수권이 있을 때 잔금 지급기를 연기할 수 있어. 그래서 체결의 대리권에는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는 있으나 체결의 대리권에는 계약을 말 수는 없다. 해제할 수는 없다. 잔금 지급기를 연기할 수 없다. 잔금 지급기를 연기하려면 이행에 관한 포괄수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권행위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수권행위는 뭐냐?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여기서 여러분요,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죠. 의사표시죠. 그럼 의사표시는 3대 원칙이 있어. 항상 의사표시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돼? 무조건 짓거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마음에서 알면서 또 어떻게 한다? 명시적. 내가 지금 얘기하는 명시적이죠. 명시적 또는 어떻게 한다?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명시적, 묵시적. 그래서 묵시적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러죠. 나는요 라면 먹기 싫어요. 그런데 뭐라 한다? 우리 오늘 오후에 강의 있고 그러니까 밥 많이 먹으면 배부르면 절리니까 간단히 부잣집에 가서 우리 라면 먹을까요? 나는 라면 싫어하는데. 그런데요 간다 말을 않고 뒤에 딸랑딸랑 따라간 사람 있죠? 그 딸랑딸랑 따라간 것을 뭐라 한다? 묵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럽시다. 뭐다? 명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4번은요 의리, 대리 행위를 하기 전에 숙권 행위를 처리하죠. 우리가 여러분요 임의 대리는 두 가지가 있어. 본인이 권한을 수여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다? 위임장을 주면서 대리권을 주는 경우 있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한다? 원인된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임장을 주는 것을 원인된 법률 관계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숙권 행위가 철회가 되거나 원인된 법률 관계, 위임 계약이 종료가 되죠. 그러면 대리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임의 대리권은 숙권 행위를 철회하거나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가 되면 숙권 행위는 대리권은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법정 대리는 있다 없다? 없어. 법정 대리는 이것이 없어. 법정 대리는 숙권 행위에서 권한이 수여되는 것이 아니고 법정 대리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 친권자죠. 또는요 법원이 선임해 파산 관제인 이런 법원이 선임하거나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리를 법정 대리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위임장을 주거나 숙권행위에서 선임되는 대리를 임의 대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을 건물의 매수인으로 자신을 건물의 대리인으로 이것을 자기계약이죠. 우리가 이러면 자기계약이나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있으면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다. 본인의 허락. 하지만 뭐는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가능하다. 뭐는 채무이행. 채무이행은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뭐는요? 채무이행은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자, 28번은요. 대리죠? 이미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여러분 대리인이 여러 명이죠? 그러면 무조건 무슨 대리 원칙이다? 공동 그러면 안 돼. 무슨 대리? 각자 대리 또는요 단독으로 대리한다 이렇게 또 얘기해. 각자 대리, 단독 대리. 공동으로 대리하려면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돼. 친권자. 여러분 보통 친권자는 몇 명이죠? 2명이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친권자는 2명이니까. 또는요 숙권행위에서 니네 둘이 반드시 같이 해 이렇게. 이런 경우는 공동으로 한다. 자, 대리행위 하자죠. 이런 대리행위 하자. 차고나 사기나 강박했을 때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대리인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본인을 기준으로 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된다? 본인의 지시. 본인의 지시라는 말이 있으면 본인을 기준. 그 말이 없으면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행위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누구한테 간다? 취소권은 뭐다? 대리효과죠. 대리효과. 여러분 대리효과는 누구한테 갖는 것이다? 본인에게 가죠. 본인에게. 대리인에게 기속한다. 틀린 것이에요. 만약에 대리인에게 기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특별수권이 있어야 돼. 특별수권. 왜요? 취소권은 의사표시니까 대리권이 대리를 줄 수 있거든요. 대리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취소를 하려면 특별수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3번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다. 대리권 유무에 관한 증명 책임은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누구한테 있다? 상대방한테 있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33에 맞춰진 거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어려운 말인데 왜 그러느냐? 이것은 여러분요 우리가 봐봐요.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본인이 있죠. 상대방 병이 있죠. 여기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대리인이죠. 우리 대리인이죠. 대리인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본인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대리라고 하는 것은 누가 책임지는 게 원칙이죠? 본인이 책임지는 원칙이죠. 본인이 책임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 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요 이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 대리권 유무에 대한 입증을 증거, 증명 책임이죠. 입증 책임. 왜요? 만약에 자기는요 이 병은요 나는 당신의 대리인 을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으니 너 책임져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갑이 뭐라고 그래? 우리 누군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보여줘야 돼? 위임장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을한테 대리권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입증을 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알겠죠 지금?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 그래야지 본인이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요, 지금 이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거 했죠? 원래는 누가 증명한다? 대리권 유무를 상대방이 입증한다고. 헷갈리지 말라고. 근데 지금 여기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이전 등기. 이건 뭘 얘기하냐? 등기의 추정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기의 추정력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봐. 하나는 무슨 등기다? 보존 등기의 추정력, 이전 등기의 추정력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보존 등기는 뭐만 보면 된다? 세 가지.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뭐가 있어? 시작. 그런 것이 있어. 알겠죠? 그런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신축은 누가 있다? 신축은 갑이다. 사정받은 사람도 누구다? 갑이다. 그런데 등기는 누가 앞으로 되어 있다? 보존 등기는 누가 앞으로 되어 있어? 을 앞으로 되어 있다. 을의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추정력이 없다. 그 다음에 등기가 을 앞으로 되어 있죠? 을 앞으로 되어 있는데 갑이 매도 사실을 뭐란다? 부인해. 나 을한테 판 적이 없는데 그럼 을의 등기는 뭐가 없다? 추정력이 없다. 을의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그럼 추정력이 없으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추정력이 없다는 것은 등기가 유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그러면 안 돼. 추정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증명을 해야 돼. 증명.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추정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있어? 상대방. 추정력이 없다 그러면 누구한테 있어? 나한테 있어. 그걸 나가 누구다? 등기 명의인. 등기 명의인이 증명을 해야 돼. 증명. 나는 이렇게 해서 등기 받았어. 갑이 신청한 건 맞아. 근데 갑이 나한테 팔았거든. 그래서 내가 갑이 뭐라냐 나한테 너 앞으로 그냥 등기해. 그래서 내가 등기했는데 이렇게. 그걸 무슨 등기를 한다?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한단 말이죠. 그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이전 등기잖아요. 그럼 이전 등기는 딱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오케이.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그 다음에 뭐가?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추정력이 있어 없어? 추정력이 없어. 그 다음에 여기에 두 가지를 더 붙이라고 그랬어. 두 가지를 더. 누구로부터? 오케이. 사자로부터. 그냥 오케이라고 그래. 왜? 다른 듣는 사람이 있으면 대답했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사자로부터 또는 누구? 허무인. 오케이. 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았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최근에 이게 좀 나오고 있죠? 원래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허무인으로부터 또는 사자로부터 죽은 사람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았다.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고. 추정력이 없으면 누가 증명한다? 내가. 그런데 이것 빼고는 무조건 다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죠. 추정력이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되냐?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등기부를 봤더니 본인 갑에서 지금요 누가 앞으로 등기했다? 상대방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 이 말이지. 무슨 등기가 돼 있어요? 이전 등기. 이 이전 등기가 누구 때문에 등기가 돼 있어요? 대리인을 통해서 등기가 돼 있다. 그러든지 말든지 이전 등기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허무인이다. 사자로부터 받았다. 이 말이 없으면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그럼 추정력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다? 추정력이 있으면 누가 증명한다? 추정력이 없으면 누가 증명한다? 추정력이 없으면 추정력이 없다고 누가 증명을 해? 등기 명의자 병이 증명을 해야 돼. 상대방이 증명을 해야 돼. 추정력이 있으면 누가 증명해? 다투는 상대방 누구죠? 갑이 증명을 해야 된다고. 여기서 갑하고 병밖에 없는데 이 사람의 등기로 추정된다 그 말은 상대방은 누구예요? 갑이지 누구예요?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 상대방은 누구예요? 갑이고. 갑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상대방은 누구예요? 병이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은, 그 말은 그 사람의 등기가 적법한 등기가 아니라고 누가 증명을 해야 된다? 본인 갑이 증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전 등기가 맞춰졌다고 했잖아요. 대리권이 있냐 없냐 아까 말했죠. 우리가 그냥 유권들에서 대리권이 있냐 없냐는 누가 증명해야 돼요?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이전 등기가 됐단 말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의 추정력이니까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말이 없죠. 이 말이 없으면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알겠죠? 여기다
증명책임은 누가 진다? 증명책임은 누가 진다?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한 상대방 OX, X라고. 이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한 상대방이라는 것은 그건 유권 대리일 때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등기에 관한 것은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다투는 본인이 증명한다. 다투는 본인이 증명한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는 이 말이 맞죠? 원래는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한 상대방한테 이 말이 원래 맞죠? 이것은 이전 등기일 때 아니고 유권 대리일 경우에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너보다 지금 대리권이 있냐 없냐를 묻는 게 아니고 이전 등기가 효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문제다. 아시겠죠? 등기의 추정력. 그래서 등기의 추정되죠. 그러니까 누가 증명하는 것이다? 다투는 상대방이 증명하는 것이다. 아니 뭐죠? 다투는 상대방. 당연히 맞아. 다투는 상대방 맞아. 이때 상대방 누굴 얘기한다? 본인을 얘기한다. 여기서 상대방 누굴 얘기한다? 병인데. 알겠죠? 내가 말하는 다투는 상대방이라고 누굴 얘기한다? 본인 갑을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는 상대방, 이때 상대방 누굴 얘기한다? 여기 상대방 여기 아니 병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본인이 진다. 본인이 진다. 다투는 본인. 알겠죠? 누구한테 등기가 돼 있으니까? 상대방한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알겠죠? 자, 복대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섭외하는 것을 무슨 행위라고 한다? 복임행위. 복임행위는 무슨 행위가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에요.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에요. 왜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죠? 그럼 대리행위는 뭐예요? 대리행위는 뭐냐고?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죠. 그러면 대리행위가 뭐냐고?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것을 대리행위.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것을 복임행위라고 그래요. 말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틀렸죠. 자, 법정 대리는요 언제든지 복대를 선임해요.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그래서 여기 그 책임으로, 그 책임보다 뭐가 실이죠? 복대리를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조건 법정 대리만 되는 것이고 임의 대리는 절대로 안 돼. 그 책임으로 복대를 선임한다. 그 책임으로 이것은 무슨 대리에만 해당한다. 법정 대리에만 해당하고 임의 대리에는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29번 임의 대리죠. 여기 원인된 법률관계가 뭐죠? 그걸 위임계약이죠. 법률관계 위임계약을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그래. 위임계약이 종료가 되죠. 종료가 되면 임의 대리권은 소멸해. 그 다음에 수권행위를 처리하죠. 그러면 임의 대리권이 소멸해. 그래서 여기 대리권을 소멸시키죠. 임의 대리권은 소멸하려면 먼저 여기서 본인의 사망. 본인의 사망. 알겠죠? 사망. 그 다음에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에 뭐가 있다? 사망, 파산, 성역유형 개시 심판. 이것뿐만 아니라 임의 대리는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거나 수권행위를 처리하거나, 그러니까 종료되기 전이라도 수권행위를 처리하면 대리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대리권을 주면 뭘 주죠? 위임장을 주죠? 위임장을 뭐라고 한다? 위임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2번이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우리가 표현대리인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잖아요. 권한이라고 하는 건 기본대리권이죠. 기본대리권을 넘었으니까 당연히 무권대리 아니에요. 알겠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 이때 기본대리권 등기죠. 등기사무. 여러분 등기사무를 뭐란다? 공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표현대리를 뭐란다? 표현대리 다른 말로 뭐냐면 대물변제예요. 대신 물건으로 변제를 우리 민법이죠. 민법을 사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기본대리권하고 표현대리가 공법 사법이니까 법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동종의 반대가 뭐죠? 이종이죠. 이종 유사의 반대가 뭐죠? 별개죠. 이종 별개라도 뭐하다? 모방하다. 그래서 이종 별개라도 모방하다. 이종 별개라도 모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은 수도 없이 시험에 났으니까 지금까지요. 알겠죠? 수도 없이 시험에 났다. 그러니까 표현대리란 말이 일단 시험에 났다. 그러면 이 지문이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뭐 없는 찐빵이다? 오케이. 그래서 안고 있지만 이거는 안고랑 마찬가지다. 알겠죠? 언제나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북한에요.
김일성 대학 입학시험에 나온 것이 알겠죠? 자, 3번은요. 복대리는 대리인이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의 명의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 뭐죠? 헷갈리게 한번 해볼까 이 말이죠. 그냥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가보면 되는데요.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것을 이걸 무슨 행위라고 한다? 복임행위다. 복임행위. 그럼 복임행위는 무슨 행위가 달라요? 대리행위.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복임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서면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계속 나오죠?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무조건 무슨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 공동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대리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단독 대리. 각자 대리가 한다. 대리인의 기망이다. 대리인의 기망이다. 대리인이 지금 사기를 쳤죠? 대리인이 사기를 치면 모든 효과, 취소를 하거나 취소를 당하는 모든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에게. 본인에게. 그럼 대리인이 사기를 쳤죠? 그러면 상대방이 취소를 하겠네요. 그러면 상대방은 누구한테 취소한다? 본인에게. 본인에게. 대리인의 모든 행위는 본인에게 기속한다. 그래서 상대방은 본인이 알든 모르든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든 모르든. 왜요?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만약에 제3자이면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는데 제3자가 아니니까 알든 모르든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자, 3번은요. 임의 대리죠. 자,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여러 명이다. 무슨 대리 원칙이다? 각자. 지금 3번 나왔죠. 지금 몇 분이 안 풀었는데 3분이 나왔어요. 이 지문이. 알겠죠?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 재밌는 말이죠.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는 여기 한번 봐. 우리가 118조인데요. 118조인데 권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보존행위와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슨 행위요? 이용하고 무슨 행위? 계량행위를 하거든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봐봐. 이 두 가지를 다 묶으면 어떻게 해야 다 묶으면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는 보존행위와 이용행위, 계량행위만 만자를 붙이면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했을 때. 알겠죠? 보존행위와 계량행위만 보존행위와 플러스 계량행위만 알 수 있다 그래야 돼. 그런데 하나씩만 얘기할 수 있죠. 하나씩만. 그럼 뭘 한다? 보존행위를 알 수 있다. 계량행위를 알 수 있다 이래야 돼. 전체를 다 얘기할 때 뭐라고 하고? 만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만 얘기할 때 어떻게 하고? 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지금 눈이 있으면 봐봐. 뭐만 할 수 있다? 보존행위만. 된다 안 된다? 안 돼. 만 아니고 보존행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됐죠? 자, 여러분 봐요. 자, 지금부터 뭐를 보냐면 유권대리하고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는 뭐예요? 유권대리, 무권대리, 표현대리는 항상 뭐를 해야 되냐? 나는 갑의 대리인입니다. 이걸 현명이라고 그래. 현명을 해야 돼. 나는 갑의 대리인인데요. 현명을 해야 돼. 나는 갑의 대리인이다. 현명을 했어.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있냐? 이것을 유권대리라고 그래. 현명을 했는데 나는 갑의 대리인이라고 했는데 대리권이 없어. 그걸 뭐라 그래? 무권대리라고 그래. 나는 갑의 대리인입니다 했는데 대리권이 없어. 대리권이 없는데 어떤 경우는 이것을 또 표현대리라고 그래. 알겠죠?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여러분 뭐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요. 유권대리하고 무권대리, 표현대리의 공통점인 것은 뭐다? 다 뭐를 하는 것이다? 현명하다. 이건 공통이야. 그러니까요. 유권이든 무권이든 표현대리든 현명을 하지 않는 것은 대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현명을 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뭐를 하지 않는 건? 현명을 하지 않는. 현명을 하지 않으면 대리란 말을 쓸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건 공통이니까. 그런데 여기서요.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지는 거예요. 차이는 대리권이 있으면 무조건 무슨 대리? 유권. 없으면 무조건 무슨 대리? 무권 아니면 표현대리. 그러니까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무조건 뭐가 없어?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표현대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유권대리가 될 수 없다. 무권대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유권대리가 될 수 없다. 그런데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추인하면은 유권대리가 될 수 없다고 했죠. 내가 죽었다 깨나도. 이런 혹시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될 수가 없다고. 무권이 유권이 되려면 무조건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고. 대리권이 없잖아요. 없으면 죽었다 깨나도 유권대리가 될 수가 없다고. 그러면 무권대리 추인하면 그럼 어떻게 돼? 추인하면 유권대리가 된다는 게 아니고, 유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지죠? 본인. 무권대리 원래 누가 책임지죠? 대리인이 책임지죠? 대리인이 책임지죠? 근데 무권대리를 뭘 하게 되면 추인하면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져. 그러니까 추인하면은, 무권대리를 추인하면은 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권대리와 똑같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다시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없던 대리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권대리와 동일하게 누구에게 법률효과가 미친다?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말은, 그러면 똑같이 대리권이 없어, 똑같이 둘 다. 근데 왜 하나는 무권대리 하나는 표현대리냐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우리가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하지만 상대방은 대리의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 대리권이 없는데 뭐가 있다? 상대방은 믿을 만한 뭐가 있어?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 있어. 그러면 그것은 무권대리가 표현대리가 돼. 다시 현명을 했다고 치고, 현명을 했다 치고, 대리권이 있다 유권대리,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대리권이 없는데 상대방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정당한 이유. 그러면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슨 대리가 된다? 표현대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세 가지 다 현명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대리권이 있다 무슨 대리? 유권대리.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대리권이 없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표현대리.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그러니까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데 뭐는 똑같다? 법률 효과는 동일하게 누구에게 미친다? 본인에게 미친다 이 말이죠.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인데 표현대리가 되면 본인이 책임을 져.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은 대리권은 없는데 유권대리와 동일하게 누구에게 법률효과가 미친다? 본인에게 미친다.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본인에게 대리효과가 미친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에게 대리효과가 미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이제 봐봐. 여기 보면 뭐라고 했죠? 유권대리다. 이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대리권이 있다.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너는 유권대리다 이 말 속에 너는 표현대리다 이 말이 포함될 수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시험이 아주 잘 나와. 알겠죠?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것이고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것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다 틀렸네. 알겠죠? 이런 문제가 좀 어렵죠? 하나는 어딘가 틀린 것 같잖아요? 하나는. 알겠죠? 골치 아프죠? 자, 31번요.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을 잘 봐. 체결에 관한 것은 뭐다? 중도금하고 잔금을 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그런데 잔금 지급 기일은 잔금기일을 연기해 줄 수 있어 없어? 연기해 줄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뭐도 할 수 없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 세 가지. 항상 매매계약 체결은 매매계약 체결될 거는 세 가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잔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수는 없다. 해지할 수 없다. 근데 잔금 지급기를 연기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된다? 이행에 관한 포괄수권. 이행에 관한 포괄수권이 있어야 돼. 아시겠죠? 자, 1번요. 계약이 불공정. 항상 물어봐. 대리인에서 계약이 됐죠? 불공정인가 아닌가를 따질 때는 어떻게 한다? 경솔,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 기준이고,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에서는 특이하죠?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궁박은 본인.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봐봐. 을에게 대리권을 뭘 했다? 수여했다. 그럼 을은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다.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임의대리는 원래 복대리를 선임 못해요. 자기 복무 원칙이라고. 그런데 임의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하려면 딱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뭐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선임할 수 있다. OX, X 틀렸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둘 중 하나가 있어야 돼. 여기서 문제. 임의 대리인이 복 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선임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선임할 수 없다. OX? 이 선임할 수?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선임해요? 여기 둘 중 하나. 인하가 또는이죠. 인하가. 이게 가지고 시험에 나온다 항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승낙이 있으면 되고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돼. 그럼 시험에 뭐라 나오냐? 임의 대리인이 복 대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승낙 없으면 선임할 수 없다. 그럴싸하죠? 선임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자, 3번은요. 의리병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그럼 무슨 말이죠? 제가 보요. 여기 봐봐. 잔금을 중도의 잔금을 말할 수 있어. 수령. 그래서 의리와 병으로부터 잔금을 수령받아 지급받았단 말은 수령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 아니죠. 그럼 이 수령한 것을 본인한테 돌려줘야 되겠죠. 본인한테 돌려주지 않고 대리인이 써버린 것을 뭐라고 한다? 대리권 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잘 봐봐. 지금 이렇게 본인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죠. 계약해서 이 대리인이요 잔금을 받았죠. 잔금을 수령을 했죠. 잔금을 수령해가지고 이것을 을이 소비하죠. 을이 소비해버려. 을이 사용하죠. 이걸 뭐란다?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래. 대리권 남용. 그건 대리권 남용이 있죠. 여기 자 이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래. 잘 봐 이제. 자요 대리는 잔금을 수령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걸 대리권에 뭐라고 그래? 범위 내라고 그래. 범위 내면 누가 무조건 책임지죠? 본인이 책임을 져요. 잘 봐요. 대리인이 잔금을 수령했어. 그리고 자기가 써버렸어. 그래도 본인이 책임을 져. 왜? 대리권의 범위 내니까. 대리권의 범위 안은 무조건 본인이 책임을 져. 그런데 대리인이 이것을 소비했죠. 사용했죠. 그걸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그래. 대리권의 남용에도 무조건 누가 책임을 져? 본인이 책임을 져. 왜? 대리권의 범위 내니까. 그럼 본인은 열받아 안 받아? 받아. 그래서 본인은 대리인한테 나중에 책임을 충고할 수는 있겠죠. 그러든지 말든지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잔금을 주고 본인한테 잔금은 대리인한테 주고 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하고 본인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리인이 그걸 소비했어. 그래도 본인한테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왜요? 대리인한테 잔금을 주면은 그것은 대리권의 범위 아니니까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좀 봐봐. 문제 풀이려 계속하니까 좀 피곤한 것 같은데 피곤한 척하지 말고 해봐. 알겠죠? 자, 이거 보면 을이 병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그랬죠?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 아니다. 됐죠? 그럼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야죠. 자, 그러면 아직 갑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꼭 이런 말이 나오지. 이건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대리권의 범위 아니니까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그래서 특별한 상황은 병의 대금 지급은 변제로 뭐란다? 소멸했다. 따라서 병은 갑에게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의뢰의 대리권, 의뢰는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죠. 계약 체결은 뭐는 할 수 없다. 해제할 수는 없다. 해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요. 을이 미성년자다. 이러면 대리인이 지금 미성년자라잖아요. 그럼 미성년자인 대리인이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없다. 왜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생각을 해요. 우리 아까 말했죠?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주죠. 그래서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계약을 했죠. 그러면 대리인은 계약을 했어도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고 그랬죠?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단 말이죠. 모든 것은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할지라도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미성년자한테 대리권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근데 줬다? 그럼 자기가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는 의사 능력은 필요하지만 무엇은 필요하지 않다? 행위 능력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대리인이 미성년자다. 그래서 미성년자인 대리인이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대리 행위를 말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죠. 그럼 여기는 봐봐. 여기 지금 5번을 다시 한번 보면 5번을 우리가 이제 대리인이 미성년자죠. 그럼 대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어떻게 하죠? 수권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요? 수권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가?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위임계약이요. 그 다음에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가? 그다음 묵권 대리인 책임, 묵권 대리인 책임을 지는가? 이 네 가지가 항상 문제가 돼. 대리인이 미성년자일 때는 이 네 가지가 언제나 문제가 된다고. 그럼 여기서 뭐다? 여기서 보면 수권행위는 누가 하는 것이다? 본인이에요? 대리인이에요? 수권행위는 본인이 하죠. 그래서 미성년자인 대리인이 수권행위는 취소를 못하는 거야. 그건 본인이 수권행위라니까. 그 다음에 위임계약이죠. 계약은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는 뭐다?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지금 미성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조심해야 돼. 위임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 법률행위니까. 그런데 대리행위는요, 미성년자 처음부터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묵권 대리인은, 우리 원래 유권 대리는 대리인의 모든 행위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 본인한테.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없어도 되죠. 모든 책임을 누가 지니까? 본인이 지니까. 그런데 묵권 대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니까 본인은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안 지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돼?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돼. 묵권 대리는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돼. 묵권 대리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묵권 대리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묵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묵권 대리가 미성년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돼.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에 32번 한번 볼까요? 갑은 자신의 엑스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소유했다. 을에게 대리권을 소유했다.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다 이 말이죠. 임의대리다. 1번 을이 한정 호견 개시심판, 우리는 성년 호견 개시심판을 받아야 대리권 소멸하죠. 대리권 소멸하려면 대리인이 뭘 한다?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뭐라 하나? 파산, 선고를 받거나, 대리권보다 성년 호견 개시심판, 성년 호견 개시심판을 받아야 돼. 한정 호견 개시심판을 받으면 대리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여기서 문제요. 자, 문제. 우리가 대리권이 소멸하려면 봐봐. 대리권 소멸하려면 본인의 사망, 파산, 성년 호견 개시심판, OX. 아니, O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O 아니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은 뭐밖에 없어? 사망밖에 없어. 대리인이 사망, 파산, 성료의견 개시심판이고 본인은 사망 하나밖에 없다고. 그럼 본인의 사망, 파산 그러면 안 된다고. 본인은 오직 뭐라고? 사망. 대리인은 뭐라고? 사망, 파산, 성료의견 개시심판. 알겠죠? 한정 우견 개시심판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2번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의 허락이라는 말은 딱 하나밖에 안 나와.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을은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이 매수한다. 갑은 을이 자신이 매수한다. 그럼 이걸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자기계약. 자기계약 쌍방대리하려면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 돼. 허락이 있으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기계약이다 이 말이죠. 2번은 맞는 거죠. 3번은요.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수권행위를. 갑이 누구죠? 본인이죠. 본인은 수권행위를 누가 한다? 수권행위는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죠. 언제든지 말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수권행위를 처리하면 무슨 대리권이 소멸해? 임의 대리권이 소멸해? 법정 대리권이 소멸해? 둘 다 소멸해? 수권행위를 처리하면 임의 대리권이 소멸해요? 법정 대리권이 소멸해요? 둘 다 소멸해요? 자요. 그러면 대리권 소멸하면 우리가 공통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공통으로.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으로 소멸한 거. 본인은 뭐가 있다? 사망. 대리는 뭐가 있다? 사망, 파산, 성유형 개시심판. 본인은 뭐가 있다? 사망. 본인은 파산되면 어떻게 돼? 대리권 소멸? 본인은 사망밖에 없다고 몇 번이고 신뢰감이 안 와요? 알겠죠? 신뢰감이 안 오냐고. 본인은 사망밖에 없다고. 본인은 사망밖에 없다고.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유형 개시심판. 그러니까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로 해가지고 플러스해서 임의 대리에만 있는 것이 있다고.
그것은 뭐다? 수권행위의 뭐다? 천해. 그 다음에 원인된 법률관계, 원인된 법률관계의 뭐다?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그 다음에 법정대리권, 법정대리만 있는 것이 있어. 제한능력자가 뭐가 된다? 능력자가 된 경우,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경우,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면 법정대리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법정대리권은 언제 없어진다? 제한능력자가 자, 봐, 문제 뭐라고 나오냐? 법정대리에 있어서 법정대리권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경우에 한하여 소멸한다. 한하여 소멸한다. 이렇게 나왔어.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경우에 한하여 소멸한다. OX. O라고 했죠? OX. 그것은 X죠. X 왜요? 능력자가 된 경우에 하나에 그러면 안 되지. 여기가 공통이란 말은 뭐냐면 본인의 뭐다? 사망. 대리의 뭐다? 사망, 파산, 성유견. 이것도 소멸이고 거기다가 덤으로 모두 소멸이고 능력자가 된 경우도 소멸이다 이 말이죠. 임의대권 이렇게 하면 돼. 임의대권은 수권행위를 처리하거나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한해서 소멸한다. 그러면 큰일 나. 임의대권은 뭐다? 본인의 사망, 그다음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유견, 개시, 심판.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말 지금 여러분 이해됐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수권행위는 뭐다? 수권행위. 자, 수권행위는 세 가지 3대 원칙이 있어. 권한을 소유하죠. 권한을 소유하는 본인의 일방적 뭐다? 의사표시. 본인은 뭐라고? 일방적 의사표시. 그래서 수권행위는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두 번째, 불요식이다. 반드시 위임장을 안 줘도 돼. 세 번째는 뭐다? 비출연행위이다. 여러분, 출연행위는 뭐죠? 출연행위. 자, 봐봐. 내가 매매를 하죠. 매매 계약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재산은 다운되고 내가 등기해주면 매도인의 재산은 다운, 매수인의 재산은 등기를 받았으니까 뭐? 업. 다운되고 업되는 것을 출연이라고 그래. 다운되고 업되는 것을 출연이라고 한다고. 알겠죠? 그것을 출연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면요, 우리가 이제 여자분들은요, 그 공부를 하다 보면 몸무게가 계속 업되죠. 업. 그런데 이게요, 다운이 되는데 안 되죠. 그걸 비출연이라고 그래. 업이 됐는데 다운이 안 돼. 알겠죠? 그걸 비출연이라고 그래. 너는 어떻게 돼서 공부하면서 나는 비출연 상태야. 알겠죠? 비출연 상태. 알겠죠? 이렇게. 근데요, 아침밥을 먹으면 업됐다가요, 점심 안 먹으면 다운되죠? 이건 비출연이야. 이건 출연, 이건 출연이야. 알겠죠?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아? 알겠죠? 그건 뭐예요? 비출연이야. 그냥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비출연이라는 말이 하나는 업되면 하나는 다운이 되면 출연. 업됐는데 다운이 않거나 다운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계속 살이 빠져. 먹어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업이 안 돼. 그걸 뭐라 한다? 그것도 비출연. 다운은 됐는데 업이 안 돼. 업은 됐는데 다운이 안 돼. 그건 비출연. 업되고 다운돼. 다운되고 업돼. 그걸 뭐라 한다? 출연이라고 한다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가 대리권을 줬다고 해서 이 본인의 재산이 다운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의 재산이 업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비출연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우리가 대리권을 줄 때는 반드시 위임장을 주는 건 아닌데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나중에 소송이 제기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꼭 달라간다? 위임장을 달라고 해서 그렇지. 그것은 뭐냐? 위임장이 없으면 대리권을 소유할 수 없다가 아니고 나중에 소송이 붙었을 때 문제가 될까 봐서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위임장이 없어도 대리권을 수여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죠? 그것을 불요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수권행위는 누가 하는 것이다? 본인이 의사표시로 하는 것이다. 의사표시 이렇게. 자, 수권행위 3대 원칙. 첫 번째, 의사표시, 비출연, 불요식. 시작. 의사표시, 비출연, 불요식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묵시행 방법에서 가능하다. 알겠죠? 불요식, 묵시행, 명시행, 묵시행. 왜 그러죠? 의사표시니까. 여러분, 의사표시의 3대 원칙. 또 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면서 어떻게 한다? 명시적, 그 다음에 뭐? 묵시적.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5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엑스토지 매매계약단. 대리는 잔금을 뭐 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잔금 지급기를 연기할 수는 없다.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뭐는 할 수 있다?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는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1번? 자, 33번은요.
갑은 자신의 엑스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 수여. 계속 지금 을에게 대리권 수여하니까 뭐죠? 이민들이죠. 법정대가 나온 적은 없어. 을은 여기 봐봐. 여기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이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명이란 말이야. 현명. 이걸 현명이란 말이에요. 현명이란 말은 뭐다? 나는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 말이죠. 갑의 대리인 을이다. 그러니까 을은 나는 갑을 위해서 대리하는 사람이다. 갑하고 나하고는 대리 관계다. 나는 을은 갑을 위해서 대리한다 말은 계약을 한다 이 말이죠. 계약을 달말로 뭐라고 한다? 대리 행위라고 얘기하죠. 나는 갑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표시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1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으로부터 계약 체결이죠. 체결이 될 건 그럼 또 세 가지. 체결이 될 거는 뭘 할 수 있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뭐 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잔금 지급기를 뭐 할 수 없다? 연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계약을 뭐 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세 가지. 여기는 말하죠. 중도금이나 잔금을 뭐 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수령해서 본인한테 돌려주지 않았어. 그때는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본인한테 안 줬어. 본인은 책임을 진다. 이러면요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니까요. 알겠죠? 다시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오죠? 그럼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 본인이 진다. 대리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죠? 수령할 수 있다는 말은 대리권의 범위 아니다. 수령을 했다 그럼 끝인 거예요. 알겠죠? 모든 걸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령한 것을 본인한테 줘야 되는데 안 줬다 이 말이죠. 그래도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이걸 수령을 해서 대리인이 써버렸어. 개인적으로 사적 용도로 사용했어. 그래도 상대방은 본인한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왜? 대리권의 범위 아니니까. 알겠죠? 2번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 자, 계약을 해제했죠. 계약을 해제하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라든가 또는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대리효과라고 그래요. 이러한 대리효과는 누구에게 기소한다? 본인에게 기소하죠. 본인에게 기소하죠. 그래서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 그러면 안 돼. 을에게 그러면 안 돼.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 본인에게.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본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지 을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죠?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자, 3번은요. 병의 채무불이행이 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죠. 이러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하죠. 이 해제라고 하는 것은 뭐다? 대리효과야. 대리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가죠. 본인이 한다. 본인이. 여기요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뭐죠? 특별한 사정? 대리권 수여. 수권 대리권 수여. 대리권이 수여되어 있자면 이 해제권은 의사표시니까 대리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가 없는 한 취소나 해제를 못해. 취소나 해제는 누구한테 가는 것이다? 본인에게 가는 것이다. 대리인이 취소나 해제를 하고 싶어. 그러면 본인으로부터 취소나 해제에 관한 특별한 수권이 있어야 돼. 취소나 해제에 관한 특별한 수권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이 가장 절망스러운 날인가 봐요. 알겠죠? 얼굴 표정들이 보통 낭떠러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지금요 몇 시간에 걸쳐서 문제만 풀이하는 걸 하니까요. 목요일도 공법 이런 강의 끝났죠? 근데 목요일도요 4시간 동안 문제풀이만 해요. 알겠죠? 자요,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이랬죠. 병이 해제하죠. 여기 원상회복 말했죠. 봐봐. 해제랑 원상회복이랑 손해배상은 다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간다. 그래서 본인과 병이다. 맞죠? 본인과 병이다. 이렇게 해야지. 자, 5번요. 만약 갑이 매매 여기 나왔네. 체결 그러면 뭐죠? 체결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행 그러면 그러면 뭐다? 잔금 지급기를 말 수 있다. 연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행까지 했을 때 잔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우선 이해되시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죠. 여러분 봐봐.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 2번하고 3번은 2번, 3번, 4번 이게 바로 뭐냐? 대리는 계약은 체결하지만 그 계약의 체결로 인해서 취소권이나 해제권이 있으면 취소나 해제는 본인한테 간다는 거예요. 특히 계약을 해제하잖아요.
해지하면 원상회복을 해야 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 그것도 다 본인한테 간다는 거예요. 취소를 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돼. 그것도 다 본인한테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대리인이 그걸 하고 싶어. 대리인이 그걸 하고 싶으면 본인으로부터 별도로 또 뭐가 있어야 돼? 수건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34번은요.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용권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임의 대리는 보통은 위임 계약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위임을 통해서. 위임은 자기 복무 원칙에 봐봐. 내가 여기서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요. 재현 씨한테 대리권을 줬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나는 재현 씨를 믿고 대리권을 줬는데 자기는요 다른 사람 자기 바쁘다고 자기 공부한다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가지고 대리권 하면은요 내가 본인이 불치게 손해를 볼 염려가 위험성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임의 대리권은 원칙적으로 자기가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통해서 대리인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 대리는 뭐예요? 법정 대리는 신뢰관계가 아니잖아요. 법정 대리는 내가 A를 낳다보니까 이 A하고 나하고 부자지간이 성립돼서 내가 법정 대리인 것이지. 그래서 법정 대리의 경우는 신뢰관계가 전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테 언제든지 복대를 선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내가 지는 거예요. 왜? 나는 후견인적 지위에서 친권자로서 후견인적 지위에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대신 언제든지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의 경우는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임의 대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는 거예요. 언제 있다? 언제 있다? 본인의 승낙. 본인의 승낙이나 뭐다?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복대리는 권한 내에서 누구를 대리한다?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을 대리한다. 틀린 거예요. 본인을 대리한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여기 내 말 맞는가 틀린가 봐봐. 복대리인이 권한을 벗어나서 대리행위를 하면은 복대리인이 그 권한을 벗어나서 대리행위하면은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O요? X예요? O 맞아요? O? 닭똥집? O 맞아요? 알겠죠? 닭똥집이다. 알겠죠? 그거 왜 그러죠? 우리가 권한을 벗어나면 무권대란 말이에요. 무권대는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응용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면 본인을 추인할 수 있다. 왜?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다. 무권대리. 본인을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해됐죠? 이렇게. 3번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무슨 대리 원칙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이게 벌써 벽옷 따위인데 법조문이에요. 알겠죠? 자,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 여기는 보존행위 만이에요. 보존행위를 그려야 돼. 보존행위를. 여기 나왔죠? 여기를. 아까 우리가 만 그래서 틀린 거 나왔죠?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보존행위만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다고. 알겠죠? 여기서 보존행위만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뭐라고 해야 된다? 를 그려야 된다. 그 다음에 5번요.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뭐를 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했는데 대리행위. 이 대리행위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대리행위. 법정 대리 동의 없이 했잖아요. 법정 대리 동의 없이. 그러니까 이 대리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잖아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대리인이 미성년자다. 미성년자에도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이다. 미성년자인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해도 확정적으로 유효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모든 대리행위 효과는 누구한테 귀속한다? 본인에게 귀속한다 이런 말이죠.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 2번. 35번 틀린 것은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이다. 자 봐봐요. 우리가 여러분요 대리행위는 어떻게 했냐? 자 대리행위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라는 것은 법률행위는 먼저 성립 요건이 있죠. 성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성립했다 그러면 효력 요건이 있죠. 이 효력 요건 속에 뭐가 들어있다?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 특별 효력 요건이 있죠.
여기에 대리권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대리권. 알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 다 갖췄을 때 유효, 갖추지 않으면 무효다 이 말이죠. 뭐가 무효다?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다 이 말이죠. 무효다.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다. 하나라도 없으면, 여기에 있는 거 하나도 없으면 무효. 일반적은 뭐다? 의사 능력이 있을 것. 그 다음에 또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비진입 표시, 통정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아야 돼. 그런데 지금 강행법규 위반돼서 무효죠? 무효, 뭐가 무효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돼. 그러니까 대리란 말을 쓸 수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여기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죠. 이때 강행법규 위반을 뭐로 한다? 투자수익보장약정, 투자수익보장약정 이렇게 얘기해. 투자수익보장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죠.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니까. 대리도 법률행위에 속해. 대리도 법률행위에 속하니까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돼. 그러니까 대리가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효가 된다. 자, 그럼 자기계약이죠? 자기계약은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본인의 허락. 본인의 허락이 없네. 없으면 자기계약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기계약은 안 돼.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을 뭐란다? 무권대리라고 그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을 무권대리, 이런 무권대리를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어. 본인이 추인한다? 그러면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재밌는 말이죠? 알겠죠?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 돼. 허락이 없으면 뭐가 된다?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본인이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이죠? 상대방 없는이죠. 없는 단독에 뭐가 있죠? 재단법인 설립행위. 자,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자, 무권대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니까 유효로 만들려면 본인이 뭘 해야 된다? 추인해야죠. 추인은 상대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추인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돼. 그런데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없다? 그러면 추인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추인할 수가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추인할 수가 없어서 확정적 무효가 돼. 추인을 못하니까. 왜? 원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무효잖아요. 상대방 단독행위는 무권대리라면 무효잖아요. 무효인데 유효가 되려면 추인을 해야 되는데, 추인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추인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무효가 되는 거죠. 그 영원히 무효를 뭐라고 표현한다? 확정적 무효다. 이렇게. 3번 틀렸죠. 자, 4번은요.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죠. 대리인이 봐봐. 대리인 그만 대리권의 범위네 이 말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했다. 그걸 뭐란다? 대리권 남용이다. 대리권 남용은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런데 대리권을 남용한다고 하는 사실을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상대방이 안 경우 비진입 표시. 비진입 표시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은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본인 책임이 없다. 잡아봐요. 우리가 이런 봐봐. 비진입 표시죠. 비진입 표시.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뭐대로 있다? 표시대로 유효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뭘 했거나, 상대방이 비진입을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뭘 한다? 무효한다. 그럼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자, 대리권의 범위 내다. 대리권의 범위 내다. 범위 내. 그럼 누가 책임 원칙이다? 본인 책임이 원칙이다. 대리권을 범위 내서 대리권을 남용을 한다. 대리권 남용해도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게 왜요? 왜?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본인은 책임진다, 안 진다?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여기가 똑같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죠. 그럼 상대방이 대리권을 남용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본인은 책임을 안 져. 이것을 뭐란다? 대리권의 남용은 비진입 표시와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에요.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는 비진입 표시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그걸 알았다 비진이 표시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렇게. 자, 권한을 정하지 않았다? 권한을 정하지 않으면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다? 보존행위. 보존행위 두 가지를 꼭 암기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 보존이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를 하는 것, 중단을 시키는 것, 중단. 미등기를 보존등기하는 것, 소멸되는 것을 중단을 시키는 것, 이건 보존행위죠. 보존행위다. 이때 보존행위는 본인의 승낙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본인의 승낙을 받지 않는단 말이죠. 본인의 승낙 없이도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 이렇게. 아시겠죠? 자,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자, 36번. 갑은 자기 소유 X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죠. 이것은 뭐다? 이민들의 숙권행위죠. 을은 병을 복대를 선임했다. 그럼 봐봐요. 지금 봐봐. 이거 지금 이민들이죠. 원래 이민들이는 복대를 선임할 수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다겠죠. 그럼 복대를 선임하려면 둘 중 하나가 있어야 돼요. 본인의 승낙이나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나.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돼. 그런 말은 지금 있어 없어? 없죠. 자, 1번. 병은 복대리죠.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인과 동시에 대리인의 대리인, 이게 틀렸죠. 복대리는 언제나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따라서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는 본인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 없다. 2번. X토지의 매매 계약이 갖는 성질상 을의, 봐봐, 대리인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게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이런 거죠. 갑이요 나한테 대리권을 줬어. 그럼 내가 등기부도 열람해보고 토지대항도 떼보고, 알죠? 그 다음에 농지진도 떼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서류들은 내가 직접 가나 남을 시키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처리할 필요가 없는 거, 그런 경우는요, 굳이 그런 것까지 본인한테 물어봐가지고 복대를 선임할 필요가 없이 그냥 선임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요, 성질상 대리인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이 말이죠. 그런 것은 병의 선임, 즉 병이 뭐죠? 복대리인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17회 때는 뭐라고 나왔냐? 17회 때 이렇게 돼 있어. 성질상 대리인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의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본다. OX, X라고. 그건 안 돼. 명시적인 금지가 있죠? 그럼 선임을 못해.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란 말이 없죠? 그러면 선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여기서 필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란 말이 뭐예요? 명시적인 금지. 명시적인 금지의 의사표시. 명시적인 금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판례란 말이죠. 아시겠죠? 지금 두 번째 시험이 나온 거죠. 3번은요. 을이 갑의 승낙을 얻어 병을 복대를 선임했죠. 을이 갑의 승낙. 본인의 승낙이나 뭐가 있어야 돼? 부득이한 사유. 복대를 선임했죠. 그러면 항상 이렇게 나와.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를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은 책임이 없다. 그럼 큰일 나. 알았죠?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선임을 해도 선임 감독하는 책임이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된다고. 없다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본인의 승낙을 받았으니까 책임이 없다 그러면 안 된다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을 해도 책임은 진다. 알겠죠? 왜 그런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 자, 정답 없어요? 아직 안 했어요? 자, 이거 여기 봐봐. 여기 우리가 항상 여러분요, 대리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본인 갑이 있고 상대방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대리인이죠. 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해요. 본인의 이름으로 한단 말이죠. 이때 이름이란 말이 뭐냐? 책임이란 말이에요. 책임. 누가 책임이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계약을 하죠. 그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걸 이름이라고 그래요. 여기 우리 학원이 뭐예요? 남양주 공인중개사 학원이죠. 여러분의 합격은 남양주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못 지는 경우 가끔 있죠. 합격을 못 하신 분 있잖아요.
그러면 학원이 어때요? 쪽팔리는 거죠. 한마디로. 알겠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그냥 속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갑이 봐봐. 갑이 있고요. 병이 있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있죠. 을이 있는데 봐봐. 여기요. 이 을이 정한테 복대리죠. 그럼 복대리는 누구의, 복대리 선임할 때 어떻게 선임하죠? 어떻게 선임해?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이름이란 말이 뭐다? 책임. 누가 책임이다? 대리인이. 누구 때문에? 복대리. 복대리가 잘못 계약하죠? 원래 갑은 을한테 대리권을 준 거잖아요. 근데 걔가 복대리 선임했죠? 내 말 좀 이해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복대리가 잘못하면 대리인이 본인한테 책임을 진다 이 말 아니에요. 대리인이. 알겠죠? 그것을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냐? 이 복대리를 선임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해. 그러니까 무슨 책임, 무조건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대리인이 진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본인한테. 그래서요, 이게 본인의 상락을 얻었던 부득이한 사유든 관계없이 일단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했으니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본인한테 책임을 져. 그래서 여기요, 선임 감독관의 책임을 본인한테 진다 이 말이죠. 대리인은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자요, 4번. 병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병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엑스토지 매매 계약 전에 갑이 사망한 경우, 이렇게. 뭐가 지금 잠깐요? 병을 적법하게 선임했다. 갑은 자기 소유 엑스토지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을은 병이 복대리인 했지요. 자, 병을요, 적법하게 선임했다면 복대를 선임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계약 체결 전에, 갑이 사망했네. 재밌는 말이죠. 갑이 사망했다. 그럼 어떻게 돼? 갑이 사망했단 말이 무슨 말이야? 뭐가 소멸? 오케이. 봐봐요. 이게 지금 본인이죠? 본인 갑이고, 이 안에 누가 있어요? 대리인이 들어있고, 이 안에 누가 있어요? 복대리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엄마 뱃속 안에 애들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엄마가 죽으면 사망이죠? 그러면 대리권 없어지고 복대리권 없어지죠. 이해됐죠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복대리를 서명한 다음에 갑이 사망했어. 그럼 대리권도 없어지고 복대리권도 없어져.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병의 복대리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OX, X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병이 복대리권을 선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은 오로지 뭐밖에 없어? 사망. 대리는 뭐? 사망, 파산, 성유경 개시. 복대리도 뭐다? 사망, 파산, 성유경 개시심판. 알겠죠? 그럼 복대리권 소멸하는 거예요. 만약에 대리권이 소멸된 을이 복대리를 선임했죠? 엑스토지 매매에 대해서 민법 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그럼 봐봐. 아직 우리가 129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대리권이 일단 있다가 소멸해야 되죠? 있다가 소멸되니까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두 가지예요. 갑이 있고 병이 있고 대리권이 지금 있죠. 대리권이 있다가 어떻게 해서 대리권이 소멸해. 있다가 소멸해야지. 그래서 대리권 소멸이죠. 대리권 있다가 소멸했죠. 소멸했는데 대리인이 직접 계약을 해. 소멸하고 나서. 그런데 상대방은요, 여전히 이 사람이 대리인 줄 알아. 선의 무과실. 그러면 표현 대리가 성립을 해. 알겠죠? 그 다음에 대리권이 있죠. 있다가 소멸을 해. 소멸하고 나서 복대리인을 선임을 해. 복대리. 그리고 복대리가 계약을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대리권 소멸한 걸 몰라. 이 사람은 선의 무과실이에요. 선의 무과실이다. 그러면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표현하느냐? 표현할 때 방법. 대리권이 소멸된 후 대리인이 직접 계약을 하거나, 대리권이 소멸된 후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계약을 한 경우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대리권이 소멸된 을이 병을 복대를 선임해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소멸되고 나서 복대를 선임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표현 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돼.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자, 37번은요. 대리권의 범위가 항상 이런 봐봐요. 시험을 나올 때 대리권의 범위만 원래 시험에 내야 돼요. 원래는요. 그런데 이것만 시험에 되면 너무 누구나 다 알아 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제한이란 말을 붙여. 제한이 뭐죠? 대리권 제한은 먼저 공동 대리하고요. 그다음에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이걸 합해서 이걸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뭐냐?
대리권의 범위하고 공동대리하고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가 같이 들어있는 문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1번은 뭐죠?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뭐죠? 그 말은 대리인이 본인한테 돈 빌려줬다 이 말이죠. 여기서 원래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뭐가 있으면 된다? 본인의 허락 또는 그런데 뭐다? 허락이 없어도 뭐는 가능하다? 채무이행은 가능하다. 어떤 채무이행? 기한이 도래한 경우.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는 안 돼. 기한이 도래한 것은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돼.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돼. 여기 기한이 도래했다고 되어 있죠? 도래했다고 되어 있죠? 본인의 허락 없이 변제할 수 있다.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면 안 돼. 그런데 기한이 미도래다. 기한 미도래라든가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라든가 다툼이 있는 거, 다툼이 있는 거, 이것은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 돼. 허락이. 알겠죠? 그런데 기한이 도래했으니까 지금 당장 돈 갚아야 되잖아요. 허락 없이 할 수 있다. 허락 없이 할 수 있다. 다툼이 있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거나 항변권이 붙어 있다. 이것은 허락이 있어야 되고. 이해됐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2번, 금전 소비대차 계약과 담보를 위한 계약, 담보권 설정 계약 체결. 자, 여러분요, 체결이 될 권은 뭐는 없다. 해지할 권한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해지할 수는 있어 없어? 없다. 해지할 수 없다. 알겠죠? 그래서 허락 없이 변제하지 못하다. 틀렸죠? 여기는 맞는 말이에요. 해지할 수 없다. 해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맞는 거예요. 알겠죠? 매매계약 체결이죠? 체결에는 여러분 세 가지를 봐라. 중도금과 잔금을 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계약을 뭐 할 수는 없다. 해지할 수는 없다. 또 뭐 할 수 없다. 잔금 지급 기회를 뭐 할 수 없다. 잔금을 연기해 줄 수는 없다. 잔금을 연기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된다? 포괄수권, 이행하는 포괄수권이 있어야 된다.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무슨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법률은 누구다? 친권자는 몇 명이다? 2명이죠. 수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공동으로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공동으로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자, 권한을 정하지 않았다. 권한을 정하지 않았으면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보존행위를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존행위를 그래야 돼. 보존행위만 그러면 안 된다. 무슨 알겠죠? 뭘 할 수 있다? 보존행위를. 알겠죠?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자, 38번은요.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맞죠?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대리인의 이름.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것을 무슨 행위라고 한다? 복임행위. 복임행위는 무슨 행위가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2번, 임의대리죠?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본인의 승낙이나 또는 무슨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한다. 무슨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의 책임이 있다 없다. 지금 본인의 승낙 그러면 책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큰일 나. 책임이 있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사망했다. 여러분, 대리인이 있고 복대리가 있죠? 대리인이 있고 복대리가 있죠. 그러면 대리인 뱃속 안에 복대리가 들어있죠.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없어지죠. 동시에 뭐도 없어진다? 복대리권도 없어진다. 그래서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복대리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죠. 왜요?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언제나 임의대리다. 임의대리, 언제나 임의대리.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임의대리, 법정대리,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대리, 125조 표현대리,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 세 가지는 대리권 수여 표시는 현재 대리권을 줬다 안 줬다? 현재 아무런 대리권을 주지 않았을 때 인정되는 거죠. 126조는요. 126조는 현재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은요. 과거에 대리권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대리권이 있다가 없으니까 대리권 소멸을 하고 그래. 여기는 권한을 넘으니까 기본을 넘는 걸 얘기해. 문제는 이 대리 누구냐? 이 대리는 임의대리만 돼. 임의대리. 여기는 임의대리하고 법정대리가 다 돼. 여기도 임의대리하고 법정대리가 다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아까 뭐라고 했죠?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야. 복대리는요.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요. 그래서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야.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복대리의 경우에는 다 표현대리가 다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서 법정대리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일상가사대리권, 일상가사대리권을 주로 얘기하고, 129조에서의 법정대리라는 것은 친권자라든가 후견인을 얘기해. 친권자, 후견인을 주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125조, 126조, 129조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125조하고 129조에서 상대방은 뭐라고 한다? 이것은 선의 무과실이라고 표현을 해. 상대방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126조에서 상대방은 뭐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 이 정당한 이유가 125조하고 129조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선의 무과실이라고 표현을 하고, 126조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똑같은 말을 정당한 이유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이해됐나요? 알겠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법정대리는 재밌는 말이죠. 이런 법정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선임할 수 있다. 맞아요? 법정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맞냐고?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임의대리죠. 여러분,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임의대리는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다고 그랬죠. 언제다? 본인의 승낙이나 뭐다?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있다면 선임해요. 자, 법정대리는요. 법정대리는 어떻게 된다? 원칙적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정대리는 복대리를 원칙적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책임으로 언제든지 선임한다고. 언제든지 선임한다고. 근데 여기는요. 본인의 승낙이란 말은 없어. 승낙 그런 건 안 돼. 근데 뭐는 다?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완전히 다르죠. 임의대리하고 법정대리하고. 그래서 임의대리는 원래 선임을 못해요. 근데 법정대리는 언제든지 선임을 해요. 이게 큰 차이라고. 여기는 본인의 승낙이란 말인데 그건 본인의 승낙이란 말이 없어. 왜? 그럼 법정대리가 뭐예요? 미성년자니까 아빠가 법정대리다 이 말이잖아요. 미성년자가 못하니까 아빠가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미성년자가 아버지한테 내가 허락할 테니까 그 집 좀 팔고 와.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본인의 승낙이라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법정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해.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원래 법정대리를 언제든지 선임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임의대리는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뭐가 있으면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선임하잖아요.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을 진다 이 말이고, 알겠죠? 여기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을 진다 이 말이고, 알겠죠? 언제든지 선임하면 이건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무과실은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다시 한번 보시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법정대리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언제든지 선임을 해. 이렇게 언제든지 선임하면 무슨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무슨 책임을 지고? 선임 감독의 책임,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고, 여기는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래서 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냐?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를 선임하면은 책임이 가중된다, 경감된다. 책임이 경감된다 이 말이죠. 왜? 그냥 선임하면은 언제든지 선임하면 무과실 책임인데, 부득이하게 선임하면 감독의 과실 책임만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이 더 경감된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그럼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